AI 시대, 엔비디아 좋은 건 지금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 보면은 현기증부터 납니다. 들어가자마자 고점에 물릴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나만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아서 속이 타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어질 절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판의 변화입니다. 자, 최근 서점가나 유튜브를 보면은 온통 AI 이야기뿐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이라도 AI 공부를 해야 한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치열한 AI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아니면 구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기업일까요? 솔직히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마치 19세기 미국 서부의 골드러시 때와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겠다고 몰려들었지만 실제로 금을 캐서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빈손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금광이 어디 있는지 맞히려고 도박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금광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청바지를 팔고 곡괭이를 판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이 바로 이겁니다. AI 전쟁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구글이 이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든 그들이 전쟁을 계속하는 한 무조건 사야만 하는 것 바로 총알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총알은 바로 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AI가 전기 좀 많이 쓴다는 건 뉴스 봐서 다 아는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상식, 그게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문제라는 걸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그냥 많이 쓴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를 보시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 기존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10배나 더 많이 씁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써서 배터리를 다 비우는 것과 전기차를 한번 완충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지금까지의 인터넷 세상이 스마트폰 충전기였다면 다가올 AI 세상은 수천만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무려 1000테라와트시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와닿지 않으시죠? 이 1000테라와트시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년 뒤에 지구상에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 하나가 더 생기는 꼴입니다. 그 나라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전기만 먹어 치웁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가 동네 도서관 수준이었다면은 지금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냥 많이 쓴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숫자를 보시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지실 겁니다.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라는 이름의 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챗 GPT 같은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 기존 구글 검색보다 전기를 10배나 더 많이 씁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써서 배터리를 다 비우는 것과 근데 전기차를 한번 완충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지금까지의 인터넷 세상이 스마트폰 충전기였다면 다가올 AI 세상은 수천만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2026년이 되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량이 무려 1000테라와트시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와닿지 않으시죠? 이 1000테라와트시는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년 뒤에 지구상에 일본이라는 거대한 나라 하나가 더 생기는 꼴입니다. 그 나라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정의만 먹고 치웁니다. 그것도 24시간 내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가 동네 도서관 수준이었다면은 지금 짓는 AI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습니다. 서버가 너무 뜨거워서 열을 식히는 데만 전체 전기의 40%를 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전 세계 곳곳에서 정이 없어서 공장 못 돌린다. 데이터 센터 짓지 마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 전기가 답이구나. AI 시대의 쌀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였어. 그리고는 바로 증권 앱을 켜서 종목을 검색하시겠죠. 아마 열의 9은 가장 먼저 이 회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한국전력. 대한민국에서 전기하면은 한국전력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한국전력을 사려고 하셨다면은 정말 큰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과 기업을 혼동합니다. 전력 산업이 호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호황의 과실을 한국전력이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들 다 돈 벌 때 내 주식만 파랗게 질려 있는 소외감을 또다시 맛보게 되실 겁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빵집을 합니다. 빵이 너무 맛있어서 손님이 줄을 섭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빵을 구워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밀가루 가격, 설탕 가격이 2배, 3배로 폭등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빵 가격을 올려야죠. 그래야 남는 게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공무원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빵은 서민들이 먹는 주식이니까 가격 올리지 마세요. 국민들 힘듭니다. 가격 올리면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자, 손님은 미어 터지는데 재료비는 오르고 빵 가격은 못 올립니다. 빵을 많이 팔수록 어떻게 될까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전력이 처한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은 기업이지만 동시에 공공의 성격을 띱니다. 전기를 비싸게 팔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전기요금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결정되니까요. 선거철에 전기요금 올린다는 정부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국전력은 우리가 찾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타겟은 빵집이 아니라 그 빵집에 오븐을 파는 기계 회사입니다. 그것도 한국 동네 빵집에 파는 게 아니라 빵 가격을 높게 부를 수 있는 부자 나라, 즉 미국에 오븐을 수출하는 회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수가 아니라 수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전기를 만드는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만든 전기를 보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동맥경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피를 뿜어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사람이 쓰러지죠. 지금 전 세계 전력망이 딱 그 꼴입니다. 발전소를 짓는 건 돈만 있으면 됩니다. 태양광 패널 깔고 풍력 발전기 돌리면 되죠. 그런데 그 전기를 저기 산꼭대기 발전소에서 도심의 데이터 센터까지 끌고 오는 전선과 변압기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에너지부 통계를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미국 내에 설치된 대형 변압기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무려 40살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변압기의 권장 교체 주기가 보통 25년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해서 박물관에 가야 할 기계들이 15년이나 더 억지로 연장 근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100살 넘은 노인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겁니다. 평소라면은 그냥저냥 버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AI라는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서 전기를 미친 듯이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맑고 녹슨 수도관에 물을 평소보다 10배 더 강한 압력으로 쏴버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터집니다. 곧 미국에서는 지금 변압기가 터져서 발생하는 정전사고가 급증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낡은 혈관이 고혈압을 못 버티는 거죠. 자, 여기서 투자자의 관점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낡았으면 빨리 새 걸로 바꾸면 되잖아? 돈이 없는 나라도 아니고 천조국 미국인데. 맞습니다.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이자 우리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발생합니다. 바꾸고 싶어도 바꿀 물건이 없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빨라야 3년, 늦으면 4년 뒤에나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산업의 핵심인 리드타임, 즉 주문에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불과 이 3년 전만 해도 주문하면은 1년 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기표 뽑고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도체는 공장에서 기계가 찍어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라인 증설해서 왕창 찍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변압기는 다릅니다. 이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수공예품에 가깝습니다. 변압기 안에는 구리 코일이 수천 번 감겨 있는데 이걸 숙련된 기술자가 손으로 정교하게 감고 조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 기술자가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제조업을 등한시하면서 기술의 맥이 끊겨버린 겁니다. 사람을 키우려면 최소 5년이 걸리는데 당장 공장을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한쪽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 더 내놔라고 아우성치며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기를 못 구하면은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문을 닫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한쪽 공급은 어떤가요? 40년 된 낡은 혈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새 혈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싸들고 와도 줄을 서야 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꽉 막혀 있다. 경제학 원론일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공급자 우위 시장, 즉 파는 사람이 갑이 되는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전력기기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 없어서 못 파니까 마진을 30%에 40%씩 남겨도 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력기기 주식들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 질문 너무나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효성중공업의 주가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약 40만 원대에서 240만 원대까지 말 그대로 5배 이상 뛰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12년 사이 주가가 2배 이상 올랐고 LS 일렉트릭 역시 1.52배 수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건 이미 끝난 게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력기기 회사들은 원자재 가격 올라서 힘들다는 산업과 달리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납기표에 이름만 올려도 계약이 되고 가격을 올려도 알겠습니다 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그 결과 과거 한 자릿수였던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중반까지 올라왔고 일부 고부가 전력기기 사업에서는 20% 안팎의 이익률이 현실적인 숫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사람들이 테마에 흥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간 벌어질 이익의 크기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개 한 마리를 산책시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개는 주인보다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개는 주가고 주인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개가 너무 앞서가면 주인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너무 뒤처지면 주인이 줄을 당겨서 끌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건 개가 주인보다 너무 멀리 앞서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주가는 분명히 기대감을 먹고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인, 즉 기업의 실적이 걷는 속도가 갑자기 우사인 볼트처럼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시점입니다. 지금 실적에 잡히는 매출은 대부분 2, 3년 전 단가 낮을 때 받은 수주입니다. 반면 지금 공장 안에서 만들고 있는 물건들은 가격도 다르고 마진 구조도 다릅니다.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은 2026년 1월입니다. 미국의 한 전력청이 한국 기업의 변압기를 주문합니다. 1,000억 원어치 계약합시다. 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이날 뉴스에는 대규모 수주 잭팟이라는 기사가 뜨고 주가는 폭등합니다. 사람들은 열광하죠. 그런데 정작 기업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왔을까요? 아니요. 계약금 조금 들어오고 끝입니다. 아직 물건은 만들지도 않았으니까요. 공장에서는 이제부터 자재를 사오고 밤새워 기계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꼬박 2년을 만듭니다. 시간이 흘러 2028년 12월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변압기가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설치가 끝나고 전기가 흐릅니다. 바로 그제야 미국 전력청은 나머지 장음을 입금합니다.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026년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랐지만 기업의 진짜 실적, 즉 재무제표에 찍히는 엄청난 매출과 영업이익은 2028년, 2029년에야 폭발적으로 찍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수주산업의 시차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은 만들면은 바로 팔리고 매출이 잡힙니다. 하지만 배를 만들거나 건설을 하거나 이런 거대한 전력기기를 만드는 산업은 주문과 입금 사이에 2, 3년이라는 긴 시차가 존재합니다. 주가는 기대감에 먼저 오르지만 결국 주가를 지탱하고 더 밀어 올리는 건 숫자입니다. 이것이 주가가 5배나 올랐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보통 테마주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체가 없으면 꺼집니다. 하지만 이건 실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넘쳐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자,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았습니다. 첫째, AI 때문에 정의는 엄청나게 필요하다. 둘째, 그런데 전기를 보낼 전력망은 다 썩었고 새 부품을 구하려면 4년이 걸린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AI 기업이 대박을 칠까를 고민하셨을 겁니다. 엔비디아? 오픈 AI? 하지만 그건 너무나 불확실한 도박입니다. 누가 이길지 맞히는 건 신의 영역이죠. 하지만 관점을 살짝만 비틀어 보십시오. 전쟁터 한복판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생겨났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며 주가가 100배씩 뛰었습니다. 그러다 버블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사라졌죠. 그런데 그때 묵묵히 돈을 번 기업들이 있습니다. 닷컴 기업들이 망하든 말든 그들이 인터넷을 하려면은 반드시 깔아야 했던 광 케이블을 만든 회사들, 그리고 통신망을 깐 회사들입니다.
그 인프라는 닷컴 기업들이 망한 뒤에도 남아서 결국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돌아가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전력망이 바로 그때의 광케이블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승자 예측 게임이라는 위험한 도박판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신 확실한 승리 공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모든 참전 용사에게 총알을 파는 방위산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글이 만든 AI가 이길지 애플이 만든 AI가 이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치열하게 싸울수록 서로 더 좋은 AI를 만들려고 경쟁할수록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우리는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하면서 그들에게 전기를 실어 나를 변압기와 전선을 파는 회사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마음 편하고 확실한 듯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냉정한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무조건 사세요라고 약 파는 사람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악재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구리 가격입니다. 전선과 변압기의 핵심 재료가 구리입니다. 구리 가격이 너무 미친 듯이 오르면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남는 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속도가 원자재 오르는 속도보다 빠르지만 만약 원자재 파동이 온다면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훼손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변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 이기주의가 강합니다. 야, 한국 너네 돈 너무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관세 더 내. 이러면서 무역 장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해지면은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리스크들조차도 이 거대한 슈퍼사이클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든 구리값이 오르든 당장 전기가 없어서 공장이 멈추고 에어컨이 꺼지는데 어쩌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사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1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좋아질 거야 라는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지금 주문하면 3년 뒤에 납품한다는 확정된 미래, 이미 장부에 적혀있는 수주잔고라는 든든한 담보가 있는 투자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단기적으로 주가가 출렁거릴 때마다 이 구조를 떠올리십시오. 아, 지금 저 공장에서는 3년 뒤에 내 통장에 꽂힐 돈을 열심히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정장은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싼값에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력 산업이 왜 10년짜리 기회인지, 어떤 기업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고점 논란이 왜 오해인지까지 모두 파헤쳤습니다. 논리는 완벽하게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의 조건은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입니다. 해자란 옛날 성곽 둘레에 파놓은 깊은 연못을 말합니다.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막이죠. 버핏은 경쟁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을 사랑합니다. 그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포트폴리오에 아주 큰 비중을 할애해서 키우고 있는 분야가 어딜까요? 애플? 코카콜라?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그러나 아주 공격적으로 사모은 건 바로 에너지와 전력망입니다. 사람들이 엔비디아의 주가에 환호하고 어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한지 논쟁할 때 버핏은 그 인공지능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바닥에 깔린 전선과 발전소를 사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알았던 겁니다. 기술은 변해도 그 기술을 돌리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구글이 망하고 오픈 인공지능이 망해도 세상은 전기를 써야 합니다. 누군가는 전기를 만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그걸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력망 시스템은 스타트업이 차고에서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십조 원의 자본이 필요하고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진입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업입니다. 이게 바로 버핏이 말한 완벽한 해자입니다. 그는 인공지능 전쟁의 승패를 점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누가 이기든 반드시 지나가야만 하는 톨게이트를 선점해버린 겁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대한 퍼즐 조각 3개를 맞췄습니다. 첫째, 수요의 폭발.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은 일본 전체가 쓰는 만큼 전기를 쓸 것이며 이건 멈출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둘째, 공급의 단절. 전기를 보내야 할 혈관인 전력망은 40년 동안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혈관인 변압기를 구하려면은 지금 주문해도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급자가 부르는 게 값신 시장이 열린 겁니다. 셋째, 확실한 미래. 지금의 주가 상승은 거품이 아닙니다. 이미 공장에서는 비싼 가격에 수주받은 물건들을 24시간 찍어내고 있고 이 실적은 2, 3년 뒤에 여러분의 눈앞에 숫자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퍼즐이 합쳐져서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10년 슈퍼사이클입니다. 먼 훗날 2030년이나 2035년쯤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은퇴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묻는 날이 올 겁니다. 아빠, 그때 뉴스에서 인공지능이 세상 바꾼다고 난리 났었잖아. 그때 아빠는 뭐 했어? 엔비디아 샀었어?
그때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빠는 남들이 다 쳐다보는 화려한 곳을 보지 않았어. 대신 그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게 뒤에서 묵묵히 전기를 대주는 진짜 주인들에게 투자했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야. 인공지능 시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보는 해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투자를 하십시오.